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를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테러 조직이라고 불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 크레멘추크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에 러시아군 소유의 장거리 대함미사일이 날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레멘추크 쇼핑센터에 민간인 1000여 명이 있었고 이곳은 전략적 가치가 전무하다며 전쟁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곳을 타격한 것은 유럽 역사상 가장 위험한 공격 중 하나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날 폭격은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합의한 날 벌어졌다는 점에서도 보복성 공격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크레멘추크가 충분히 군사 목표물이 될 수 있는 공업도시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애초에 미 해군 항공모함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함미사일 5발이 민간 시설을 정밀 타격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철수를 결정한 이후 러시아군에게 속절없이 밀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막상 우크라이나군이 후퇴하자 오히려 러시아군의 병력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또다시 이에 대한 책임을 군 수뇌부에 돌리며 총사령관을 경질시켰는데요.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일부러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버티며 이러한 상황을 유도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전쟁을 분석하는 군사 전문가들은 끝없이 발생하는 변수들로 인해 정확한 분석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다름 아닌 염소가 전쟁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얼마 전 남부 자포리자의 킨스키 로즈도리 마을에서 염소 한 마리가 러시아군의 부비 트랩을 작동시켜 최소 40명의 병력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당시 러시아군은 현지 병원을 점거했고 우크라이나 병사나 첩보원의 침입을 막기 위해 병원 앞에 수류탄을 연결한 철사를 원형으로 둘러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인근 농장에서 탈출한 염소 한 마리가 부비 트랩을 건드렸고 수류탄 여러 개가 연쇄 폭발을 일으켜 주변 일대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 네티즌들은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의 버팀목이었던 전설의 조종사 키이우의 유령을 따와 키이우의 염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세베로도네츠크 방면에서 리시찬스크로 철수한 작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세베로도네츠크는 크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는 아니며 오히려 적들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일 위험이 있어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전쟁연구소 분석관들도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어 상황이 조금만 더 악화된다면 후퇴조차 장담할 수 없고 차라리 후방에서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크라이나군은 세베로도네츠크를 끝까지 사수하고 있다가 근래에 들어서야 철수를 결정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안간힘을 쓰고 지켜내던 곳을 포기한 이유는 화력면에서 러시아군에게 밀리기 시작했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곳에서 이루고자 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러시아 정부의 오른팔인 이번 전쟁의 총사령관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의 경질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4월 처음으로 야전 총사령관 직위에 오르며 주목을 모았던 드보르니코프는 크렘린궁으로부터 6월 10일까지 세베로도네츠크를 점령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요. 익명의 첩보원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달받은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이를 기회로 보고 악착같이 불리한 전투를 이어나가며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버티고 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른 시일 내에 세베로도네츠크를 장악하고 건너편에 있는 크라마토르스크까지 점령하려던 러시아군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부는 돈바스 점령 작전이 지체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2달 만에 드보르니코프 총사령관을 해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얻어낸 우크라이나군은 곧바로 후퇴해 리시찬스크로 거점을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철수 작전이 무사히 수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간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올린 보고와 현장 제보를 종합해보면 이곳에는 적어도 3,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이 많은 인원이 강을 건너는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의 철수가 며칠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투가 한창이던 와중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군이 사라졌다고 보고했으며 추격에 나섰음에도 러시아군의 포위망을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 측이 밝힌 탈출 작전은 그리 특별한 것이 없었고 그저 고무보트와 밧줄을 활용해 강을 건넜을 뿐이었는데요. 설마 길을 쓰고 버티며 세베로도네츠크를 수호하던 우크라이나군이 한꺼번에 퇴각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러시아군은 적들이 유유히 강을 빠져나가는 사이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시가전을 벌이고 있던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군은 오신트 기자들이 우발적으로 누설한 정보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철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설치한 부교를 포격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세베로도네츠크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었다고 전하며 참모본부의 공식 성명이 있을 때까지 소셜미디어에 부대 이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지 말아달라는 엠바고 요청을 처음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에 위치한 하천 교량들을 모두 무너뜨렸기에 더는 우크라이나군이 탈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러시아군이 방심하는 사이 우크라이나군은 사전에 준비해 두었던 뗏목이나 밧줄, 숲에 숨겨두었던 부교와 도보로 도석 가능한 얕은 지점들을 통해 빠른 속도로 리시찬스크 방면으로 철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완전한 포위망을 구성하기까지 병력이 조금 모자랐거나 아니면 러시아군 지휘부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장에서 포위선멸이라는 작전을 수행할 만큼 고도의 전술을 구사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장의 최고 책임자였던 야전 총사령관을 아무렇지도 않게 경질시키거나 지휘관을 전방으로 배치시키는 러시아 정부의 파격적인 행보로 인해 파견된 지휘관이 전황을 살핀다던가 내부 결속을 다질 시간도 없이 여러 차례 교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 정부는 고위 지휘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130kg 중량의 퇴역 장군을 불러들였는데요. 외신들은 67세의 파벨 장군이 포격으로 중상을 입은 장군을 대신해 러시아 특수부대를 이끌 것이라고 전하며 5년 전에 은퇴해 몸 관리를 소홀히 한 그를 전장으로 다시금 불러들인 것만 보아도 러시아군이 얼마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지휘관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와중에 우크라이나군이 무사히 철수를 마치고 주요 전력을 유지한 채 전선이 넓어지는 상황 역시 러시아군의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일이라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총 96개의 대대전술단 중 54개의 대대전술단을 세베로도네츠크 방면에 집결시켜 놓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러시아군은 이 많은 병력을 슬로반스크와 바흐무트, 리시찬스크 세 곳으로 나누어 공략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세베르도네츠크에서 철수한 병력이 합류해 있는 리시찬스크는 특히 공략에 애를 먹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리시찬스크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보트를 타고 건넜던 강을 넘어오거나 아니면 숲으로 둘러싸여 매복이 가득할 것이 분명한 도로를 타고 도시 내부로 진입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M777 곡사포뿐만 아니라 하이마스 장거리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실전 배치까지 완료되었으므로 만약 러시아군이 포병 전력을 사용하여 고지대에 위치한 리시찬스크 방어군을 타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면 그들은 곧 심각한 대포병 사격에 휘말릴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들은 이번 전쟁에 전술 단위로 개입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G7 정상회담에서 주요 7개국의 대표들이 자켓을 벗으며 대놓고 도발한 사건은 푸틴 대통령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러시아 정부가 휴가지에서 상의를 벗은 채 말을 타거나 낚시를 하는 등 강인함을 과시했던 것을 조롱하듯 빗댄 것이었습니다. 이에 잔뜩 열이 받은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중부 크레멘추크시의 쇼핑몰 센터를 투폴레프-22 장거리 폭격기 편대로 공격했는데요. 여기에는 1000여 명이 넘는 민간인이 있었으며 소방대원들은 희생자의 수를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G7 정상들은 폭격 직후 우리는 잔인한 공격의 무고한 피해자를 애도하며 우크라이나와 단결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전쟁에 비교적 원만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조차 러시아의 크레멘추크 쇼핑센터 공격은 혐오스러운 일이라며
러시아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결국 러시아 정부의 믿기 힘든 선택은 장기전으로 나아가며 느슨해지고 있던 서방 국가를 한 번 더 강하게 결속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부디 이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거나 희생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전쟁으로 빼앗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